네, 안녕하세요. 엠비입니다. 오늘 이제 전구체 이야기 좀 해보겠는데요. 자, 기사들하고 에코프로머티 뭐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도 나와서 결국 이제 이게 전구체 사업이죠. 양극재 기업 중에 해외로 나간 경우가 지금 뭐 캐나다, 헝가리 공장 이렇게 합작해서 간 거 외에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양극재 공장 한국에 있고 그 전구체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국산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이 에코프로 머티죠.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 이렇게 있는데 실제 전구체 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거.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인도네시아로 가는 상황하고 지금 여기 이제 전자신문이죠 이게 JD넷이 전구체 수요 8년 뒤 2.4배, 8년 뒤 2.4배. 자, 이런 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사실 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전구체 같은 경우 이제 니켈하고 관계가 높아요. 니켈하고 관계가 높은데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현재 인도네시아 쪽에 니켈 광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니켈이 확보되어야지 결국 전구체 가격인데 지금 하이 니켈 경우에 자 리튬은 뭐 따로 본다 하더라도 전구체 수요 8년 뒤 2.4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전구체 시장이 당연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셀 판매가 늘어나면 양극재 판매가 늘어나고 전구체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로 보기가 힘든 거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무전구체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근데 그 기술은 어느 정도 무르익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요게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게 보면 이제 파란색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게 LFP입니다. 3500, 뭐 4800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리고 여기 보면 NCA가 있고 NCM이 있죠. NCA는 그렇게 커지지는 않는데 NCM은 꽤 커지는데 사실 이게 25년 보면 한 25년에서 32년 정도 보면 2배 정도는 되는데 이 규모 차이가 꽤 나죠. 인산철도 그 전구체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 나오죠. 그 하이니켈 쪽은 전구체 없이 만드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이제 기술적인 생각이 꽤 많은 편이고 인산철은 원래 이제 전구체 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한 게 최근에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가 이제 인산철 양극재를 부분에 대해서 전구체 없이 만들겠다라는 걸 언급한 겁니다. LG 화학도 자, LG 화학 경우 인산철을 한다는 건지 하이니켈을 한다는 건지는 명확하게는 구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울트라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만들기 쉽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산철이 더 쉽다 접근하기가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무전구체로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니까 전구체를 없애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LFP가 좀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 여기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거의 예외 없이 전구체를 사용하는 상원계와 달리 LFP 양극재는 무전구체로 제조한 업체도 있다. 있는데 뭐 대부분은 전구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테슬라, 뭐 LG 화학 이런 기업들의 이제 노력이 있는 거죠. 이게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제 비용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이제 인도네시아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니켈 매트를 이용해서 이제 황산 니켈을 만들어서 전구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인도네시아가 가장 그 MMH인가 MF인가 하는 공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건데 그 중국 공법을 이용해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배터리용 니켈을 이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변환을 클래스 1으로. 그러니까 이 기술은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고 중국이 투자를 해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보면 거의 75%, 뭐 확률, 뭐 이전 기사 보면 한 70, 80% 정도를 중국의 기술을 이용해서 인도네시아는 그냥 광산만 빌려주는 거죠. 이 구조로 돼 있고 에코프로도 지금 보면 그 구조에 지금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여기 이제 나오는 기업이 GEM이고, 어떻든 에코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양극재, 요거는 이제 이동채 회장이 언급한 그 플랜들이 대해서 언급한 내용에 딱 드러나는 거죠. 실제 이 마진이 양극재를 만드는 마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니켈 재련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니켈 재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언급한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마진은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죠. 다 양극재 업체들, 전구체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뭐 이윤이 나는 이유는 광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련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에코매트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간 거고. 자,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긴 있는데, 러시아 니켈이 있는데, 자, 이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에코앤드림이 있죠, 한국에. 이 기업은 지금 유미코아하고 결합이 돼 있고, 유미코아가 양극재를 SK온에 납품하게 되면 그 전구체를 이제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코앤드림이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양극재 업체를 현재 일단은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 LNF도 뭐 어떤 한국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과 에코앤드림이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이제 유미코아하고 돼 있고, 유미코아가 SK온과의 관계가 일단은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35,000톤 해서 매출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기사에 보면 2조 원 목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향후에 이제 증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에서 이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윤을 내어서 시설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확보도 되어야 되겠죠. 매출 2조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에코프로 머티와 이제 연결해 보면 에코머티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면 뭐 기술적인 에코핸들인가 에코프로 머티의 이제 기술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냐, 마진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조금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냥 이제 전구체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에코프로머티는 지금 이제 추가 마진을 얻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가는 거죠. 그 에코앤드림은 지금 마진이 유지될 수 있을 건가라는 에코머티의 상황을 보면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매출 2조를 달성하려면 지금 현재 영업을 잘해서 시설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추가 돈을 얻기 위해서 뭐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에코머티도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가격에서 지금 3자배 정상 증자를 하게 된 거고, 에코머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지금 꽤 현재 반영이 돼 있죠. 4조 이러니까 매출이 4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죠. 뭐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전구체 업에서 하이니켈이니까 니켈에 대해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 자본 기술이 들어와 있죠.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 니켈 광산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요. 어쨌든 중국하고 엮여 있어서 인도네시아 자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광산 뭐 폐쇄도 이루어지고 뭐 수출 제한들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도네시아산 전구체를 최근에 보면 테슬라도 사갔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걸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뭐 양은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고, 어떻든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전구체가 가장 싸다는 걸 언급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테슬라는 이제 그런 리서치를 엄청 잘하거든요. 글로벌로. 가격 정의가 엄청 민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배터리 등급의 니켈 상황을 봤을 때 이전에 주로 했던 애들이 러시아입니다. 노르니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수출 제한해서 이렇게 그 영업이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마무리된다면 이제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게 최근에 좀 이슈입니다. 니켈 관련해서. 어떻든 러시아가 니켈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니켈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빠져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도 지금 니켈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들하고 이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노루 니켈이 지금 중국 애들한테 우리 니켈은 많으니까. 근데 정제 능력은 중국 애들이 지금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합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니켈은 MHP로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니켈은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이 변환 과정이 적고 그래서 클래스 1이라고 해서 원래 배터리급 니켈은 러시아, 캐나다 여기 북반구 니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곧 출하되지 않을까. 그 러시아 전쟁이 조금 정리가 된다면 이 구도도 하나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니켈, 삼원계 같은 경우에 인산철은 이제 모로코, 광산 등 이런 이제 역학적인 부분이 있고 코발트에서 콩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마음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않고 변수가 꽤 있다라는 거.